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한영선 약사의 돌시 건강학 오늘 그 5번째 순서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치료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안고 또 오늘 어떤 음식 함께 할지 약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그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과 미생물을 위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과일당 만들어 봤는데 그 어린아이의 튜브를 제거할 때까지 사용했던 것이 과일당 말고 사실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식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이번 주에는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순번을 조금 바꿔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약사님 이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주스인데요.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생 주스라고요. 미생? 미생 주스. 네. 왠지 히트 예감이. 예감이 미생 좋으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코에 튜브를 꼈던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환자의 사례를 읽었는데 또 다른 환자 사례 한번 우리 민재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네, 그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상태로 약국을 찾은 땡땡 씨는 얼굴을 노출하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굴과 팔 등 전신에 심한 아토피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휴학을 한 다음 치료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상담을 청해왔다. 약사님.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시죠? 네.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명문대학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아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을까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학교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피부, 전신, 얼굴 아주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었던 그런 여학생이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난치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장 건강과 매우 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성 질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난치성 질환들을 쳐다보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나무를 찾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숲의 정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이해를 하면 안전하게 그 숲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찾아가면 아토피에 뭐가 좋다, 또 뭐 어디에 뭐가 좋다 이렇게 찾아다니면 고생들은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치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난치성 질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여러 가지 발적이 나타나고 굉장히 그 가려움증이라든가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진정시키는 데는 어떤 피부 외용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매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난치성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이제 음식물이 도착을 하죠.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도착을 해서 여기서 아주 잘게 물리적으로 부셔서 그래서 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돌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입으로 먹었다고 해서 전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에서 흡수를 해주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어디야? 장. 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만 조금 확대를 다시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면역력과 관련해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잘 몰라.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가 그 장은 사람 몸의 장은 네. 자동차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휘발유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예, 예. 네. 가솔린은 가솔린만 넣어야 되는데 네. 그냥 휘발유, 가솔린, 가스 이런 걸 막 넣어서 하면 차가 금방 고장 난다고. 예, 잘했나요? 아, 네. 이제 여기 이제 요 장을 확대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죽 상태가 돼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장에서 얘가 흡수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 장에서 들어와서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음식이라도 다 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공항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실지라도 여권이 없이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원리랑 매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와서는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으로, 또는 기타 다른 물질은 다른 물질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나 이곳을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방어벽을 쳐놨습니다. 방어벽을 쳐놓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면역세포들은 정말 우리 군인들하고 비슷해요. 탱크 몰고 다니는 애도 있고, 기관단총 촥 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사체, 쓰레기, 이걸 이렇게 치우는 이런 전담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예.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올바른 형태로 변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여기를 출동을 해서 얘랑 싸우게 되죠. 얘를 제거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면역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예,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왔는 음식물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거나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예, 그래갖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됐어. 그다음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와갖고 너무 과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음식을 또 먹는 야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차가운 청량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먹고 이래서 배를 차갑게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위에서 아무리 잘게 부서져서 내려보내도 이 안에서는 얘네들이 숙성 발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부패가 돼서 독성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또 역시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권이 없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다 지난번에 잡혔어요. 지난번에 들어왔다 잡혔죠. 예. 예.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국가 안보에 아주 문제를 낄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누가 나서서 그 진압 작전을 벌릴까요? 그럴 군인, 경우에는 경찰. 군인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어떤 치안에 문제가 되는 애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활동을 하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면역을 담당하는 거는 군인과 경찰. 이렇게 둘이 우리 국가의 면역을 담당하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도 꼭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군인을 닮았는 면역 세포의 이름은 우리가 TH1 면역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식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요 경찰을 닮았는 얘를 TH2 면역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독성의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TH1 면역 세포가 활동을 많이 했다면 그거는 주로 우리 몸 안에서
그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거는 류마티스라든가 루푸스, 베체트 아주 정말 난치성 질환들이죠. 예, 우리 몸을 지키라고 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적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여기서 싸움을 많이 하다 나니까. 싸움을 너무 많이 하다 나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왔는 어떤 물질들을 이 TH2 면역세포가 나서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데 참여했다면 요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러지성 질환. 예,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알러지성 질환이 나오게 되면 TH2 면역세포가 과잉되게 증가를 합니다.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도 범죄자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군이나 경찰들이 아주 도로마다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거기를 들고 뛰었어요. 어딘가.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이 저를 제지할까요? 안 할까요? 제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꼭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소위 싸움을 걸어오는 싸움꾼, 의학용어로는 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혼전에 혼전을 거듭을 하면서 드디어 내 몸을 지켜야 될 얘가 내 몸을 공격하는 소위 광적인 어떤 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치광이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많이 하게 되면 아무나 보고 싸우려고 해요. 아무나 보고. 예, 그러니까 아주 민감해진 거죠. 예. 다른 사람은 꽃가루가 좀 들어왔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꽃가루 좀 들어왔다고 그냥 재치기를 하고 몸에 두드러기. 생선에서 좀 뭐가 들어왔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만드는 원인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소화가 잘 안 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얘한테 여건 발급해 주는 거죠. 우리 몸속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또 다른 나. 그 미생물이 이 일을 해주는 거죠. 이 일을 해서 여기를 다 쓸모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어려서 항생제에 노출됐던 특히 3개월 미만의 어린아이가 항생제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 미생물이 무너져 버려서 각종 알러지성 질환이나 각종 자가 면역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다. 예, 이것은 뭐 쉽게 이런 연구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렇게 작은 미생물의 세계를 볼 수 없을 정도 그런 시절에는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 세포 게놈 프로젝트 세포 안에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쳐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이 아주 눈부시게 발달되면서 이제 이런 세계를 다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이러한 내용을 아는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미생물은 어디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랬죠? 예, 부모님한테, 그렇죠. 어머님한테 물려받았고 그 어머님은 그 어머님한테. 예, 그렇다 그런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어머님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식물성 미생물. 예, 식물을 먹고 자라나는. 그래서 청국장 좋아하고 된장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예, 이런 그러니까 한국 요리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육식 먹고 우유 먹고 밀가루 먹었으니까 그쪽 요리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뱃속에 한국 요리 전문가가 들어있는 이 뱃속에다가 서양 요리를 부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예, 맛있지만. 이 서양 요리를 부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맞아. 한국 사람 몸에다가 미국 음식을 먹게 되면 미국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사람 인분 먹고 자랐던 개를 뭐라 그러죠? 똥개. 귀여워. 귀엽죠? 예, 똥개, 예, 은가개. 이 개는 왜 사람 인분을 먹었을까요? 사람이 준 음식을 먹어야지 되니까 사람 뱃속에 있었던 미생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먹는 음식은 사람처럼 먹이는데 예, 그네들 장 속에는 사람의 미생물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준 음식을 요리하는 미생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지금 사람병이 다 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심장병, 암, 당뇨, 맞아요. 뭐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미생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너무 신기하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튜브를 꼈던 어린 아이도 수술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에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 장 안에 미생물 총이 망가지면서 몸 안에 여러 가지 항원, 싸움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싸움꾼들하고 치열한 싸움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민감해져서 결국은 모든 음식을 먹어도 다 싸움만 하려고 하는 알러지에 시달리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재밌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싸움을 여기서 엄청나게 싸움꾼이 돼버렸습니다. 얘네들이요. 싸움꾼이 돼버렸는데,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그 미국하고 독일에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사람한테 돼지 편충알을 먹여요. 연구 윤리. 예, 사람한테 돼지 편충알을 먹였는데요. 네. 먹였는데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류마티스도 치료가 되고, 물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고, 아토피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난치성 질환이라고 했던 질환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그게 2012년도에 미국과 독일에서 임상이 끝이 나서 지금 FDA의 승인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벌써 한 4년, 네. 5년 흘렀죠. 예, 이러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FDA에서 승인만 난다면 아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약으로 처방받는 게 뭐죠? 돼지 편충알을 받아다가 이렇게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돼지에 그걸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쭉 안 먹었었던 건데. 그게 어떤 듣기만 해도 좀 원리인지 되게 궁금해요. 네. 이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뭐냐면 돼지 편충알을 먹었는데 이 돼지 편충알에 어떠한 성분이 있었을까? 편충알에 그다지 성분이 없습니다. 이게 성분이 자가 면역성 질환, 류마티스도 치료하고 아토피도 치료하고 이 안에 성분이 있다면 이거 가져가서 꾹 짜가지고 거기서 국물 빼갖고 먹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진짜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진짜가 들어왔구나. 진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집안 싸움 하다가 말고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랑 싸우자. 진짜랑 싸워야지 돼. 그래서 진짜랑 싸우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여태까지 싸웠던 게 적이 아니고 내 몸이야. 그리고 안 싸워야 될 애들하고 싸워서 쫄매내기들이라. 그럼 약사님 그런 편충알이라고 하면 뭐 회충의 알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생충인데 이제 기생충에 대한 시각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기생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기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영양을 빼서 가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아주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 자료들, 많은 연구 자료들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 기생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인체 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항상 훈련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올바른 면역 체계를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아주 그러니까 네. 그 미꾸라지를 통통하게 키우려면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그 큰 거 뭐죠?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메기? 메기. 네. 메기를 거기다 몇 마리 놔야 메기한테 안 잡혀먹기 위해서 모든 그 미꾸라지들이 막 단합하는구나. 도망다니니까 굉장히 토실토실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하고 비슷한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 두 연인이 이제 좋아했어. 그러다가 좋아하다가 결국 뭐가 되죠? 이제 우리 이제는 이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싫다. 결혼하자. 한 집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디 살아보면 그래요. 지금 본인 말씀하시는 건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모르시니까. 청각이라 모르죠. 예, 살아보면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면서 남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왼수가 되죠. 예, 왼수가 됩니다. 정말 그 왼수 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부부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부 중에 어떤 한 분이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고 싸움을 하면서 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남아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할까요? 구해올까요? 아니면은 오늘 날이 잘 됐다. 내가 못했던 거 오늘 여기서 혼나봐라. 이러고서 그냥 내건져 놓을까요? 안 되죠. 구해오죠. 편안해주지. 네, 구해오는. 흔들어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말리고 부인이든 남편이든 구해갖고 집으로 들어올 때 이 두 부부의 부부 싸움은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네. 지금 남인 줄 알고 싸웠는데 왼수보다도 못한 줄 알고 싸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민해져 갖고 이렇게 내 몸을 공격하거나 아무한테나 싸움을 거는 이러한 과민한 세포로 변했던 애들이라도 이러한 편충알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돼지 편충알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예, 면역세포는 이와 같이 훈련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 네. 예, 저녁을 굶었어요. 그 굶으면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아주 싸움을 하려고 독이 올라 있어. 예,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싸움 상대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휴식. 예, 또 그 이튿날도 안 들어와. 휴식. 이렇게 하다 나면 어느새 얘가 싸우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박사님들 간혹가다 장을 비워줘야 된다 소리가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거리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싸움거리를 안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제 싸움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원을 가급적이면 적게 생겨나게 만들어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민감했던 것들이, 과격했던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소식, 음식. 궁금한데요. 혹시 장을 가장 길게 비워본 적이 언제예요? 저도 당뇨를 사실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프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까 장 얼마만큼 비워봤냐고 한 정말로 4일 동안도 꼬박 굶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3kg 빠져요. 3kg 진짜로 빠지긴 빠져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안 먹으면. 근데 먹으면 도로 찌죠.
네. 예,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가 됐다가 운동 안 하면 도로 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과 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 습관. 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독소를 안 남기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과일당은 소위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소화가 안 됐을 때 아차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싸움꾼들을 최소화시키고 없애고 일꾼들이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싸움은 안 하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평화 전도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미생물 총도 매우 중요하고요. 미생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요 방어벽, 미끈미끈한 점막으로 만들어진 방어벽을 굳건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누가 자꾸 와서 망가뜨리느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고 다니냐면 예. 우리가 밀가루 위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항생제 아까 얘기 드렸던 어려서 먹던 항생제라든가 이런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여기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아무나 후리 패스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혼돈은 더 심해진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미생물을 위한 과일당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미생물도 살려내고 점막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해드릴 건데요. 미생주스. 예, 미생주스를 소개할 건데요. 미생주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예,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었던 미생물, 미생물이 정말 우리 몸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또 최근에 나온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아주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줘 보시죠. 알겠습니다. 유익균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피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게 효능이고요. 첫 번째, 장상피세포의 장벽을 강화해서 유해 물질 유입을 억제한다. 장 점막에서 증식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또 면역 조절과 항염증 작용, 자가 면역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 점막의 바이러스, 유해균의 점막 상피세포 부착을 방해한다. 또 비타민 B2, B3, B5, B12, 비오틴, 비타민 K 등 비타민을 생산한다. 마약성 물질과 유사한 기전을 가지고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정상화하고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 설사 치료를 한다. 또 대장 독소가 간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간 보호와 간 경화에 필수다. 그리고 발암 물질에 붙어서 발암 물질을 무력화하는 항암 작용이 있다. 또 김치 유산균을 먹으면은 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킨다. 김치 유산균, 양배추, 김치, 오이지 등에 있는 균은 장벽에 유해균이 붙는 것을 억제한다 등의 효능이 있고요. 네. 네. 유익균이라는 게 정말 네, 정말 대단하죠. 데리고 키우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익균이 하는 작용과 효능에 대해서 일부만 뽑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 여기 비만을 없앤다, 우리 몸 안에 하다못해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대변 이식 수술입니다. 예, 그게 지금 외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마른 사람한테는 뚱뚱한 사람의 장에서 대변을 받아서 다시 얘기하면 유익균을 빌려서 갖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왜 그래서 박사님을 그렇게 그윽히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 비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시면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정도로 유익균이 하는 일은 정말 끝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가 미국 NIH라고 하는 그 국립보건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전 세계의 유수 대학과 협력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 발표를 하는데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장 점막에 붙어 살고 있는 미생물과
우리 점막에서 활동하고 있는 면역 세포와의 대화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질병의 대부분을 정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근데 참 긍정적인 게 그 미생물 중에서 저희가 그 박사님이 읽어준 내용 중에 김치가 참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이야기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생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미생 주스, 그거 소개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위한.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이고요. 예. 이렇게. 약사님 말씀대로 제가 며칠을 해 먹어봤어요, 사실. 네. 저녁에 그거 먹고 근데 사실 살짝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남은 거 먹고 남은 걸 먹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해봤어요. 배 대신 사과 대신 뭐 바나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과일을 쓰면 되지 않는 건지. 물론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그 음식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라든가 이렇게 똑똑한 면역 세포들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길들이기 한다, 습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배가 들어오고 오늘은 사과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길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어떤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원형 그대로의 처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럼 궁합이죠. 재현 씨가 하셨던 거는 입맛만 똑같다. 되겠죠? 네. 그래도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체중 감소에는 다소 도움이 아니, 됐을 사실 거다 조금 이렇게 보고 빠지더라고요. 있습니다. 1.5kg 빠지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아마 꾸준히 해서 드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코에 튜브를 꼈던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알러지로 아토피로 고생했던 이 여학생, 이 여학생을 치료에 그러니까 증상을 회복시켜 주는데 제가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이 어떻게 하면 점막을 강화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미생물들을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과일 따개, 그 다음에 점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미생 주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두 사례를 다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코에 튜브를 꼈던 아이는 튜브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은 알러지. 2학년 지금 복학했는데요. 이야. 아주 얼굴이 정말 미인이 됐어요. 그 그래서 주스만 먹고요. 예, 주스하고 과일 지난주에 소개했던. 밥은 그대로 먹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더더군다나 미생물을 살리는 문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으로 케미칼적으로 만든 약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더 강조를 드리고요. 예.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 나니까는요, 공부를 하다 나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우리가 가슴에 사귀어야 될 이런 귀절이 있어서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우리 진희님께서 한번.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이제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일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세계의 미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예.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도 또 새삼 한번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다음 주 주제는 또 뭘지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혹시 다음 주에는 비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거를 잘 쫓아가다라면 비만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얻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너스네요.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이고 비만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요. 원래 요번 주에 하려고 했었던 그 세포 이야기. 우리 몸 안에 생명의 가장 기초인 세포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또 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지 되는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세포도 또.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참 전쟁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네, 전쟁과 어떻게 하면 사랑. 전쟁을 멈추고 평화스러운 시절로 갈 것인가. 예, 다음 주에 좀 예. 평화롭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고 잠시 후에 음식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배 껍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껍질 넣어서 끓이기 좋게. 예,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 예, 이 표고버섯에는 이 배 못지않게 점막을 강화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장 점막에서 면역 활동을 정상화시켜주는 베타글루칸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재료로 쓸어서 넣는 건 잘게 쓸어서 넣어도 상관없는 이렇게,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안에는 이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점막 강화시켜주는 뮤신이라는 성분이고, 우리 인체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국물이 우러나도록 이렇게 끓여서 그 미생 주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국물이 나왔죠. 예.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유익균이 증식이 안 돼 있는 배양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을 만들 때 이 설탕과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재료들이 들어갈 건데 설탕이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를 갖고 이야기할 때 브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달콤하냐 설탕이. 만약에 1리터에 설탕이 녹아 있는데 그 당의 단위가 10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은 900이고 설탕의 그램수는 100g이 돼요. 합쳐서 1000이 됐을 때 요거를 우리는 10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미생물은 40브릭스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가장 잘 살고 우리 설탕의 농도가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오늘 기준은 15브릭스에 맞추려고 합니다. 15 예. 브릭스. 보통 집에서 쓰고 있는 약간 큰 차 스푼, 요런 정도 스푼에서 요거를 가득 담게 되면 이게 약 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예, 이러면 약 15g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850ml, 850g을 넣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1리터로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습니다. 약 1g 정도. 네, 1g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미네랄이 지금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미강하고 쌀겨를 갈아서 만든 건데요. 예, 이것도 또 미생물한테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집에 미강이 없을 경우에는 고들밥을 넣어주셔도 또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생물을 미생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줍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김치 유산균, 그 균으로 만들어 놓는 한국형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약 1g 정도, 1리터에 1g 정도. 예, 그래서
이런 정도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예, 숙성을 시키는데 그냥 실온에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3일이나 4일. 발효가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김치 익히는 거나 비슷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당히 숙성이 되게 되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야 예, 되겠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약 7일 정도 충분히 2차 숙성을 시킨 다음에 집에서 먹는 음료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특히 예. 장 점막과 미생물을 살려내는데 매우 훌륭한 그리고 맛있는 미생 주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깔라만씨라고 하는 과즙, 깔라만씨. 예, 그래서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마시기 좋은 정도의 양의 깔라만씨를 섞어서 드시게 되면 비타민 C가 또 장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망가지는 세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깔라만씨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예, 뭐 각 가정에서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몬 주스, 예, 취향에 따라서 어떠한 과즙을 여기다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먹으니까요 몸 안에서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아니 맛이 이상할 줄 알았는데 달고 애들도 진짜 잘 먹을 것 예, 같아요. 정말 잘 먹습니다. 진짜 잘 먹을 예, 것 같아요. 예, 어린아이들도 이거. 잘 먹고요. 이거 확실하게 배워서 네. 집에서 해야 되겠네요. 네, 정말 좋은 이런 주스가 예. 되고요.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아주 장 건강뿐만 아니고 예,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좋은.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예.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